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Stay Jobs 이나연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스테이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Stay Jobs 1부에서는요.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공채 배틀 그라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취업 안내자이자 취업의 신이라 불리는 이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불꽃 가이드. 오늘은 어떤 기업별 꿀팁이 쏟아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공기업 채용의 문을 뚫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취업시장의 핫키워드입니다. NCS의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쑥쑥 오른다는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속내를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된 AR 면접에 혼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더 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취업 전략 가이드,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인데요.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너무나도 다양한 취업 시장에서 이곳일까 저곳일까 방황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K-팝 전도사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투데이 잡스에는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이 더 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오늘 세련되신 것 같아요. 네. 세련되신 약간 좀 무채색의 약간 이런 것들. 가을 되면 이런 스타일에 어울리는데 여기 이나연 MC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네, 감귤 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감귤 스타일. 제주도가 제주도가 생각나는 약간 저는 도생귤 오늘 이런 느낌. 알프스 소녀입니다. 알프스 네, 네. 스위스에 가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뭐죠? 알프스하고 주황색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 그냥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예. 아무래도 지금 한창 또 필기 시즌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친구들이랑 같이 문제 많이 풀고, 그다음에 또 시험 못 간 친구들 있으면은 또 조금 더 분발하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깨 툭툭 네, 툭툭 두드려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텔라 쌤은요? 네, 아직 서류가 또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진짜 수시상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전략 지원 파트가 서류 공고가 뜨기도 했었고 예. 외국계 네. 기업 같은 경우는 PNG가 또 뜨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차는 그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네. 뭐 좀 대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뜰지. 네, 맞아요. 정말로 왜냐면은 각 직무별로 수시 상시 채용이라는 것이 각 직무별로 TO에 맞추어서 그게 공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 그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네요. 네. 네, 사실 이맘때쯤이면 이제 서류 전형은 다 끝나고 면접이나 인적성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저희 스텔라 쌤이랑 같이 갖고 온 기업이 있죠. 네. 아. 이랜드그룹과 세아상역 이 두 군데를 좀 핵심으로 갖고 왔습니다. 두 네. 군데가 이제 그러면 오늘 어디가 더 좋은 직장이냐, 어떤 뭐 채용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좀 알아볼 텐데 두 분은 각각 어느 기업 택해서 가지고 오셨는지요? 저는 일단 세아상역을 이건 쌤 세아상요. 네, 스텔라 쌤이 저는 이랜드인가요? 이랜드그룹입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이건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앞서 제가 막 필기 이제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떨어진 친구들 있고 아니면 뭐 필기 전형 지금 뭐 못 간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 27일 날 서류가 마감이 돼요. 아, 아직까지 네. 시간이 좀 충분하거든요. 그러네요. 한 그래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남았죠. 정도 더 남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항목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포기하지 말고 지원해서 뭐 아무리 필기를 본 친구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보고 그리고 서류가 안 됐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또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갖고 왔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성장성 때문인데요. 예. 진짜 제가 취업 준비를 도와주면서 많은 친구들이 막 함께 성장하는 기회에서 성장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지원 동기로. 예. 근데 정말로 이 세아상혁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네. 지원했을 때 지원 동기로 성장성을 얘기해도 편안할 기업. 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벌써 스텔라 이제 네. 스텔라쌤 이랜드 선택하신 이유. 네, 저는 이랜드를 오늘 추천을 드릴 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러니까 패션 기업에서만큼은 정말 이랜드 출신 분들은 업계에서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을 네.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만큼 입사 후에 성장 가능성이 공평하면서도 높다라고 이제 평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업계 출신 분들의 자부심이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위에서 이제 이랜드 그룹 출신 분들 인터뷰를 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기가 좋은 회사다. 다니기가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이랜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할인 제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실 수가 있고 또 약 2개월에 한 번씩 월별 성과금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어허.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사실 이 공채 배틀그라운드가 저에게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그러네요. 대결이 어떨지 벌써 약간 흥미진진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취준생분들의 그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어디 기업이 좀 낫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세아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팔을 안으로 굽으니까. 네, 네. 팔을 안으로 구우니까 네. 일단은 의류밴드에서 1위예요. 오. 명실상부 1위고 의류밴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아상혁을 꼭 근데 뽑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있어요, 세아상이? 세아상혁 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ODM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라든지 홀리스터라든지 이런 브랜드들까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자라가 따로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위탁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벤더사다 보니까 생산이 중심이지만 대부분의 생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런 디자인까지 맡기고 의류까지 맡기고서는 생산하는 개념이지만 세아상혁이 가장 이게 의류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네. 또 취준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이거 제품 생산해 주세요, 저거 제품 생산해 주세요가 아니라 네. 이런 제품 생산하는 게 어떨까요까지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 고객사한테 제안할 제안할 수 있는 오. 그런 벤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ODM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옷에 관심이 많고 디자인을 직접 하고 싶고 나아가서 생산 관리자까지 포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세아. 네. 그런 이랜드는 어떤 그런 건가요?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의류나 패션 산업 업계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이랜드나 세아상혁이나 사실은 모두 사실 너무 선호도가 높은 기업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의류학이나 패션 디자인 전공자분들과 같이 전문 직군 지원자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일반 직군보다는 기업의 선택폭이 다소 좀 좁다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랜드 그룹과 같은 패션 산업의 기업부터 그리고 세아상혁과 같은 의류 벤더사까지 선호도가 높고 그 대표 기업이 이랜드와 세아상혁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랜드의 강점을 제가 좀 보다 명확히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일단 이랜드는 열린 기회와 수평적 문화라고 손꼽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25년 전에 재직을 하셨었던 임원분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었던 건데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 소풍이라든지 이런 어떤 진짜로 캠퍼스 문화를 지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예. 이랜드 스피릿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좋게.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께도 그냥 네. 네, 반말. 그러니까 말씀을 반말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실제로 사원이 대표한테 네. 직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야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이랜드 예. 별명 있잖아요. 유명한 별명. 일랜드라고, 네, 예, 그러니까 예. 정말 들어가면. 그게 좀 편견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곡하게 말씀을 좀 그것이 해달라고 편견이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니, 네. 제가 진짜 궁금해서 네, 그러는데 네. 소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예. 부장님이 좋다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요. 부장님이 사람들한테- 짜장면 먹자고 아니 하면 제가 짜장면 이제 먹어야 되고. 임원분부터 사원급까지 인터뷰를 두루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진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해가 진짜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그렇죠. 알겠습니다. 힘들겠네요. 네. 자, 오늘 금쪽 같은 시간 마련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면
뭔가요?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기업 비즈니스. 사실 첫 직장으로 선택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선택할 수는 없는데 네. 이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이 세아상혁인과 기본적으로 의류 벤더이기 때문에 옷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그 옷이 규모가 작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랜드 그룹도 굉장히 큰 그룹사고 예. 패션 회사지만 이 벤더사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무시할 만한 규모가 아닌 게 자산이 8천억이 넘고요. 아이고. 당기 순이익이 500억이 넘고 수출 네? 실적만 2조가 넘습니다. 중견기업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네요. 규모가 크죠. 거기다가 이제 ODM이랑 OEM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ODM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위탁 생산만 하지만 ODM 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까지도 이뤄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 생산하는 범위가 언더아머라든지 자라라든지 아베크롬비라든지 홀리스터라든지 망고라든지 핫한 브랜드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핫한 브랜드들 많죠. 그거 네. 입고 나가면 인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혹시 예. 이거 그쪽 브랜드예요? 아니요, 저는 아싸라서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이제 언더아머나 자라 이런 데들 대부분 다 자체 생산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이런 세아상혁 같은 기업에서 사실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직접 기획해보고 그리고 고객 사인 자라한테 이런 거 생산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 잘 what 팔릴 do 것 you think 같습니다. about this? 아마 거기다 나아가서 디자인, 이런 거 뭐 이런 거. 영업 전략까지도 예. 여기다 팔아야 된다. 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으로는 분야가 확실하다. 거기다가 이제 그 옷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골판지 업체인 테린 포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STX 중공업인 플랜트 부분에서 세아 STX라는 것을 M&A를 본격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옷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이라든지 물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고 나아가서 그렇군요. 예. 옷을 생산할 때 아무래도 오폐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음. 근데 그 오폐수를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려고 야, 하는 예. 그 사전부터 사후 관계까지 와. 엄청나게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서 네. 옷 하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옷의 기초부터 끝까지 완료를 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가는 정말 앞서 말했던 성장성 어허. 이거 하나는 보장을 하는 그런 예.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세아는 같아요. 저기 사옥은 어디 있어요? 사옥 위치 합정동에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메세나폴리스 있는데 거기? 거기 제가 건물 되게 멋있던데. 교욱 씨 혹시 같은 편? 아니요. 네, 자라. 스텔라 스텔라 쌤 인싸. 약간 지금 표정이 부탁드릴게요. 굳어지고 있거든요. 빨리 야, 들어가요. 인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텔라쌤 발언해 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랜드랑 세아상혁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산업군이 같지만 디테일하게는 업종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네. 세아상혁이라든지 한세실업과 같은 그러니까 의류 벤더사의 경우에는 이제 OEM과 ODM 기업 즉 옷 생산 쪽에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 패션이라든지 LF라든지 종합 패션 그룹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 범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해가 좀 명확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랜드 그룹의 경우에는 옷 생산뿐만이 아니라 한 기업의 CEO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분들께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짜요? CEO요? 저도- 네네네.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랜드의 이제 기업의 연혁과 지배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네.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랜드 그룹은 1980년도에 2평짜리 보세 옷가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2평짜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종대문 현 같은데. 시점에는 그러니까 매출 10조 규모의 대기업이 됐거든요. 와. 좋아요. 국내외 브랜드가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 지점의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계열사의 CEO를 채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실제로 이랜드 그룹에서 지향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확장, 혁신, 그리고 M&A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정말 M&A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랜드 그룹에서는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법한 기업의 M&A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뉴코아라든지 한국 네. 까르푸 한번 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르푸 네, 들어봤죠. 들었죠. 네네, 그게 지금 이랜드 그룹 소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서 산업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패션 쪽이 바로 이랜드 월드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랜드 리테일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유코아, 이런 유통, 백화점, 유통 영업을 목적으로 지금 상호를 변경을 한 게 바로 이랜드 리테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랜드 파크에서는 종합 관광 휴양업, 휴양 콘도 미니엄 이런 어떤 호텔 앤 리조트나 테마파크 저희 건설 켄싱턴 개발. 호텔이나 뭐 이런 데. 네, 맞아요. 아하. 맞아요. 그렇게 구분을 예. 하시면 접근이 쉽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연역과 같은 부분에서는 세아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소개해 오래된- 주실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연역 이거보다는 네.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친환경 비즈니스로 자급자족하는 그 영역을 새롭게 먹거리로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고 예. 네. 이 이랜드랑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공채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옷을 좋아해서 이랜드를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사실상 컨설팅, 이제 인하우스 컨설팅을 뽑는 채용 전형이기 때문에 옷의 전문가를 뽑는다기보다는 전략가를 뽑는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디자이너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의류를 생산해내고 있는 이런 세아상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될 거고 아하. 전략이라든지 기획 이런 쪽으로 좀 분석가나 말씀하신 대로 이런 CEO의 야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랜드가 좀 더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여기에 차이가 대해서 좀 있네요. 스텔라 쌤은 뭐 하고 싶은 말이 네, 실제로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아상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류 옷 생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의류 패션학 전공자들을 좀 우대하는 경향도 사실은 있고요. 근데 이제 세아상혁의 경우에는 해외 영어 파트 경우에는 사실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영어 실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오. 실제로 원어민 수준의 진짜 지원자분들을 그런가요?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합격 전략을 제대로 짜기 위해서는 이 채용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비가 또 필요할 텐데요. 이랜드와 세아상혁 채용 프로세스의 특징 각각 어떤 게 있는지 이건 쌤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두 기업 모두 사실은 전공 영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 그리고 뭐 둘 다의 장점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하지만 세아상이 조금 더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뭔가요? 이번에 이제 전문대 채용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견기업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영업을 한다. 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졸자들만 뽑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세아상혁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생들한테도 해외 영업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전형이 있는 거죠? 네, 따로 전형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앞서 말한 이제 스텔라 쌤이 얘기하시듯이 언어 영역이 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언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언어를 테스트하거나 실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정말 원어민 수준까지를 요청하냐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럼 어느 네. 정도인가요? 원어민, 그래도 준원어민 정도인가요? 이제 면접 전형에서 물어보는 정도의 언어 영역이 한 취미나 관심사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영어로. 합의. 그리고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번에 소매기기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영어로 대답을 해주겠냐. 어떻게 영어로 대답하시겠어요? Well, 예, 여기까지만 듣고요. 뭐 난이도가 아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플루언스하게 발음이 중요하다, 뭐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언어적인 게 의류 쪽에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겁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약간 스터디 같은 거, 해외 스터디는 좀 해서 하는 준비를 하는 게 게 좋은 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스페인어라든지 심지어 IT에서 쓰고 있는 크레올어까지도 사실은 정말요? 가점 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정말 그쪽에는 이제 생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언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인재들이 아무래도 선호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색명이나 색약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아무래도 의류에. 디자이너. 네, 이 색을 보고서는 저희는 다 이제 감귤이라고 했지만 네. 네. 뭐 갑자기 뭐 초록초록하다 이렇게 알프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이제 좀 고객사랑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네. 마찰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단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해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텔라 쌤. 네네. 이랜드의 경우에는 글로벌 ESI 정규직 전환형, 동계 인턴 전형이거든요. 네. 이랜드 채용 프로세스는 ESI 채용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ESI가 무엇이냐면 이랜드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랜드는 정말 이랜드만의 이렇게 언어들을 형성을 해서 스피릿을 형성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랜드의 전략기획본부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 조직이고요.
있는데요. 소위 이제 ESI에서 2년에서 4년 정도 특별히 설계된 코스, 우리 이제 경영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자 수업과 같이 성장을 시켜서 역량을 직접 개발을 하고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사업부와 직무로 이동을 해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진짜요? 있는 그런 지금 직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향후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제일 특이한 전형이라면 이 ESI 인턴십, 즉 직접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턴이다 할지라도 글로벌 프로젝트에 진짜 실제로 배치가 된다면 베트남에도 직접 가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도 직접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략계획 및 컨설팅, 그리고 인사, 재무자금 이렇게 직무가 설정은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설정을 하고 산업 부분을 설정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전략기획 및 컨설팅 쪽에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 이후에 실제로 원하는 부서에 투입이 된다라고 봐주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랜드는 네.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제가 이 말씀 ESI도 꼭 또 드리고 영어라서. 싶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랜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영어가 필요하다, 중국어가 필요하다, 베트남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현지 통역사를 붙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학 실력이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어학 실력만 강조를 해서 보지를 않겠다라는 게 이랜드 그룹의 실제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학 성적만 높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매칭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ESI 이거는 뭐 사실 경영자 수업 같은 네,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네.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성향적으로 좀 잘 맞으셔야 될 것 같기는 그럴 해요.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성취지향적이고 일에 소위 욕심이 있고 내가 진짜 공평하게 직장인으로서 일단은 입사를 했는데 경영자까지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한계가 많거든요. 근데 이랜드 그룹에서는 정말 공평하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을 좀 가지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ESI로 들어가려면 뭐 스펙도 엄청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제가 좀 차분히 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스펙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랜드 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스펙은 중요하지 않지만 당신의 역량은 정말로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그 역량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서 까다롭게 인턴 면접의 경우에도 실제로 프로젝트에 몇 개월을 투입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로 인해서 그냥 채용을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서 소위 생존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게 이랜드 그룹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네. 그 생존율 자체가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뭐 몇 퍼센트라는 거는 사실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랜드 그룹에서는 네.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일에 투입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소위 문서를 좀 작성을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어떤 서포트 보조 작업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각 프로젝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한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 그냥 전환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수가 정말로 다 잘했다. 그러면 정말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자, 지금 두 번째 키워드 하고 있는데 시간이 23분 지나가고 있어서 좀 진행해 볼게요. 네네. 채용 프로세스 서로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이건 쌤부터. 일단은 예.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1차 면접 안에는 영어 면접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류 전형 이후에는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면접 전형 자체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면접이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랜드보다는 조금 더 열린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봤을 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그렇죠.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종 합을 하고 나서도 인턴 네. 과정이 있고요. 인턴 과정을 하고 나서 내년 2, 3월이 돼야지 최종 면접을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년 기간이 꽤 그렇죠. 3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잘 됐어요. 그러면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근데 안 됐을 경우에는 남들보다 상반기를 준비하기는 너무 늦은 시간이다라는 게 조금 우려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어쨌든 세아상획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번 하반기에 다른 곳과 지원을 병행하면서 결과물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공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텔라 쌤은요? 네, 저는 근데 수습 기간을 두고 채용형 이런 인턴 제도를 하는 것은 이랜드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사실은 많이 도입을 맞죠. 하고 예.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더 똑똑하게 아마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랜드 그룹에서는 오히려 디자이너나 해외 영업, 소싱 직군으로 지원을 원하는 지원자분들께서도 종합 패션 기업에 내가 경영자로서 성장하고 싶은 커리어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랜드 그룹은 정말로 우수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채용에 앞서서 이제 또 직무별로 뭐 어떤 인재상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세아상획에서는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어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미스커뮤니케이션 하나에 따라서 그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직무 자체가 해외 영업 그리고 원단 소싱 그리고 경영 지원인데 이 원단 소싱이나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좀 우려 사항이 근데 세아상획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늦게 끝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막 그죠. 밤새야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된 이후로 정말 워라밸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뛰어나진 워라밸 덕분에 오히려 지금 해외 벤더에서 바이어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네. 진짜 밤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쪽은 시차가 시차가 나니까.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날에 왔었던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뭐 미스커뮤니케이션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소통이 몇 시간 안 되는 그 부분에서 좀 계속 캐치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필요한 스펙이나 뭐 인재상에 대해서 좀 스텔라 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랜드 그룹의 경우에는 일단 인재상은 성숙한 인격과 탁월한 능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인성과 탁월한 역량. 그러니까 이랜드 그룹의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네. 역량 부분, 능력 부분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정말 빠르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빠른 성장, 다양한 기회 이런 키워드들을 자기소개서에 마구마구 넣어주셔야겠다라는 거고요. 채용 스펙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 우대 조건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공계 분들도 다수 계시고요. 상경계만 우대한다라든지 아니면 어학 능력이 출중한 사람만 우대한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역량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랜드 그룹의 이 전략적인 부분을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키워드를 4개로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에요.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KPI가 그러니까 역량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제 본업 플러스 프로젝트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의 PM으로서 얼마만큼 리딩하고 통솔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운영 역량을 평가를 하는 거고 리더십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게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랜드 그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해결 역량은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역량을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랜드 그룹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주도적으로 내가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하겠다라는 예. 변화와 혁신의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업에서 기회를 제공을 하는 만큼 사실은 챌린지하다라는 순간이 분명 찾아올 거예요. 실제로 프로젝트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인턴분들이 진행을 한 프로젝트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 네. 뉴발란스 10대 상품 찾기, 켄싱턴 리조트의 주중 고객 확보 전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맞아요. 어려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악착같이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네. 각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이렇게 뭐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키워드는 업무 환경이나 업무 강도입니다. 각 기업의 좀 환경이나 분위기는 어떤지 네.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앞서 말했듯이 이게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에 그런 뭐 지금 이랜드든 세아상혁이든 그런 막 엄청나게 빡세게 일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많이 희석됐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영업이나 지금 원단 소싱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네네. 대부분의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해외 영업을 하면 정말 바이어들만 대화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원단 소싱을 하면 정말 사오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 커리어 단계를 굉장히 저는 세아상혁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디자이너도 그러니까 진짜 의상 제작을 전공으로 했던 친구들도 해외 영업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원하는지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판매 전략을 짤지까지도 함께 연구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커리어 레벨을 쌓은 이후에 다시 R&D 센터라든지 디자인 센터로 들어가서 본인만의 디자인을 펼쳐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반대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다가도 해외 영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원단 소싱으로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단순히 이 직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 관리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커리어가 굉장히 쌓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녀 성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의류 의상에 대해서 물론 남자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그죠. 여성분들이 관심이 있는 경우가 그렇죠. 훨씬 더 많잖아요. 남녀 성비를 봤을 때는 세아상객 같은 경우에 남자가 44%고 여성분들이 한 56%가 거의 됩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네요. 많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의류, 디자인에 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기업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상혁에 다니는 뭐 김세아 씨 이런 분들 계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스텔라 쌤. 네. 네, 이랜드 그룹의 기업 분위기부터 좀 네. 한번 정리를 네네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근무 시간은요,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52시간을 지금 준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과거에는 정말로 빡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랜드라고 했었다라는 게 정말 빡센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밤샘 작업하고 사실은 과거의 대기업들은 정말 다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매주 모니터링을 하면서 근무 시간과 직원들의 워라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단 이제 주어진 시간 내의 업무 강도는 강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인턴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 출근하기보다는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렇게 휴무일로 가는 형태가 실제로는 더 네.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면 네. 사실은 세아상혁과 같은 의류 벤더사의 경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랜드 그룹에 입사를 하셔서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밟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랜드 그룹은 신입을 신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의 점장 후보자 또는 CEO 후보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실제로 승진이 정말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을 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랜드 그룹을 좀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이 ESI 전형이 만들어진 지가 13년이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밟아서 경영자분들이 된 분들이 진짜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사한 지 5년 만에도 브랜드 경영자로 발탁된 분들도 정말 다수라고 하고요. 특히나 여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한 30년 전에도 진짜 대기업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때도 여성분들 이렇게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 진짜 있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랜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네네. 그 종교 관련해서 아, 네. 혹시 네. 종교가 다르면 네, 뭐 맞아요. 채용 과정에서 좀 네, 불이익이 제가 안 있거나 그래도 네. 그래서 그걸 좀 물어봤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부분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침에 그렇게 같이 스터디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큐티하고. 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단순히 뭔가 종교적으로 뭐 이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랜드만의 이런 스피릿을 같이 전파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전혀 그런 시간이 없고요. 아, 그런가요? 예, 실제로 무교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런 실제로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기업의 분위기를 좀 알고 계셔서인지 더욱더 민감하게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회식할 네. 때는 술은 전혀 안 먹겠네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연배급 가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한 번씩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벤더사 그리고 세아상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요. 네.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 전형까지요. 면접 전형을 예를 들면은 혹시 오늘 입은 의상 예. 컨셉이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저는 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스위스라 그랬는데 헷갈렸던 것 같아요. 캐나다.
캐나다요? 단풍이잖아요. 같은 네. 단풍국. 단풍국. 예. 보통 평소에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이 있나요? 저요? 저 엄마도, 알아요. 예. 교육 씨 약간 가죽 자켓 즐겨 입더라고요. 정말요? 네, 가죽 자켓이거나 아니면 센터 가고 싶어가지고. 새롭게 예. 센터 가고 싶어서. 예.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 전형까지 이게 진짜 실제 기출 질문이고 키워드입니다. 진짜요? 네, 저처럼 그만큼 대답하면 안 되겠네. 네, 단풍국은 어땠나요? 단풍국 이제 사실은 이런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네. 왜 단풍국으로 표현하고 싶은지가 아. 중요한 거예요. 자, 나를 왜 단풍국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네. 옷을 왜 그런 생각이나 그런 형식, 의식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드로 중심으로 잡아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생각하는 것이 이번 채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의상적인 역량이나 역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관심도까지도 준비를 미리미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은요? 네, 저는 건쌤에 이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옷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고 대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빠른 현장 변화에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과 같이 자신의 어떤 적성에 맞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가지 책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방아쇠의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 쇼핑의 과학 이 3가지 책이 이랜드 입사 시에는 필독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랜드와 세아 상혁에 대해서 더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채 배틀그라운드 함께 해보셨습니다. 오늘 쌤들의 조언 참고하셔서 하반기 공채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NCS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입니다. NCS 문제 함께 풀어보고 풀이 과정까지 첨해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의 핵심 열쇠죠. NCS를 미리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NCS 마스터 마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내? 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주말마다 인적성 이제 NCS 시험이 있어서 음. 어느 기업의 시험이 어려웠는지 혹은 또 쉬웠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좀 지냈습니다. 오, 네, 정말 알찬 주말을 보내고 그래서 가장 오셨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게 기업은행 NCS 시험이었는데 예. 네.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은 수험생분들이 되게 준비를 좌절을-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네. 좀 뭐 찍은 문제들도 있고 그랬다라는 평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강지수 캐스터 2부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황은 3부에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좀 준비해주신 내용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또 프리 하나 팁을 가져왔는데요. 뭔가요? 그 아마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속력 구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속력, 막 거리, 딱딱 시간.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먼저 그러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속력과 관련해서
아마 아시다시피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하면 이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 지금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또 말씀해 주신 딱정벌레 모양이 이렇게 그러네요.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귀여운 딱정벌레가. 보시면 네, 위에가 거리가 나와 있고요.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아래가 속력과 시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경계선에는 사칙 우리 연산기호가 나와 있죠. 뭐 나누기, 곱하기. 이것들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속력이고요. 속력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개념을 활용해서 거의 속력의 모든 문제를 푼다,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요. 학생 때 정말 너무 어려워서 외우고 또 외웠는데도 좀 풀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문제 푸는 방식이나 이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부분도 지금 어려운데 어떡하죠? 그런데 미리 예습하셨잖아요. 저 맞아요. 봐봤어요. 치사하게 왜 네. 먼저 풀어보고 아니,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너무 못 풀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쟤네 진짜 좀 약간 너무 답답해하실까봐 오늘은 조금 준비하려고 했는데 봐도 모르겠어요, 사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좀 예제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예제 문제 하나를 좀 오. 같이 예. 풀면 어떨까 생각해서 좋습니다. 같이 좀 풀어보려고 네, 합니다. 연습 그래서 문제. 연습 문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A 씨가 등산을 하는데요. 네.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요.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5km 더 먼 길 돌아가네요. 시속 4km로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거리와 내려간 거리를 각각 구해야 되는데요. 어허.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관식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 이거 근데 바로 풀 것 바로 같아요. 벌써 나왔나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요? 총 3시간이 걸렸다. 네, 음, 총 시간과 그 거리 그리고 속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이렇게 빠르게 푸실 줄 몰랐는데 근데 이상하네요. 왜 마이너스가 나오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없이. 거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네. 네. 저는 아까 미리 좀 풀어놨는데 사실은. 정답이 역시. 나왔나요? 예, 이거 예제니까 한번 풀어놓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정답이 올라갈 때 x가 이제 3, 내려올 때 y가 8.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확하게 아, 맞춰주셨어요. 정말? 아마 오, 풀이는 뭐 풀어서 굳이 못 풀면 예.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 않아도 그대로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생각해 보시겠어요? 올라갈 때가 x, 내려갈 때가 y 잘 이제 미지수로 우리가 수학에서의 기본은 모르는 것을 x, y 미지수로 두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거리와 속력 시간 우리 아까 그 딱정벌레 모양 기억하시죠? 음. 거리, 속력 시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올라갈 때의 x, 내려올 때의 y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속력은 문제에 제시된 대로 올라갈 때가 3km/h, 내려올 때가 4.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3분의 x, 4분의 y. 요 두 가지를 연립하면 A와 B를 연립하면 네. 우리 또 말씀해 주신 대로 x가 3, 올라갈 때가 3, 내려갈 때가 8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구하는 거리, 속력, 시간을 이 표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교육실을 보면서 하나 더 배우네요. 예습과 복습은 필수. 필수죠.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너무 크게 데여가지고 이거 조금 그래도 만회해보고자 네. 예제 정도는 저희가 좀 미리 좀 풀어봤는데 이제 실전으로 좀 넘어가야겠죠. 인생은 실전이니까. 네, 인생은 실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뭔가요? 비슷합니다. 예제랑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푸는 건 똑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네. A 대리가요. 버스 정류장에서 네. 16km 떨어진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시속 50km로 일정하게 달리는 버스를 타고 가네요. 그러다가 버스에서 내려 시속 5km로 걸어갔더니 총 30분이 걸렸습니다. 자, 이 A 대리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 그리고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해야 되고요. 단 버스에서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자, 버스를 타고 간 거리,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해서 보기에서 정확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좀 유사한 문제인데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죠. 근데 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회사 앞까지 버스가 안 가나 봅니다. 그래서 걸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걱정되네요. 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표, 거리, 속력, 시간 잠깐만요. 한 잠시만요. 5분만 주실 수 있나요? 실전에서 실전에서 네. 몇 시간에 풀어야 되나요? 실전에서. 실전에서 네. 이 정도 만약에 나온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로 보시면 되기 그래요? 때문에 중하인가요? 하요? 네, 중하 정도로 보시면 네. 되기 때문에 한 중- 일부 중이 아니라 중하요? 네, 중중 문제는 뒤에 또 기다리고 네. 있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면 실전에서는 1분이요? 네, 실전에서. 진짜요? 왜 이렇게 어렵죠? 이미 1분 지난 것 같은데 저희 어쩌죠? 근데 이제 실전에 이제 EC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희 그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거 예전에 공부했었던 건데 그렇죠. 이제 손이 잘 안 움직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예제 문제, 실전 문제 비슷한 유형으로 좀 가져왔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답이 시속 5km로 걸었다. 잠깐만요. 이게 자, 버스가 시속 50. 잠깐.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요? 아까 공식이 어디 갔죠? 공식을 봐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 거리, 속력, 시간, 딱정벌레 이미 기억하시면 떨어졌어요. 됩니다. 거리, 딱정벌레 속력, 뒤집혔어요, 시간. 지금. 여기 있네요. 어떡하죠? 예. 여기까지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는 네네, 같이 걸로 풀어보죠.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유형이 또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간을 그리고 거리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모르는 걸 우리가 항상 미지수로 두자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버스로 간 거리가 X 모르니까요. 아. 도보로 간 거리를 Y로 그냥 두자고요. 오. 그러면 이 아까 우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딱정벌레를 활용한 표, 거리, 버스 타고 갈 때 X 그대로 두었죠. 걸어갈 때 Y. 근데 이게 합해서 총 가야 되는 거리가 16이다. 16km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속력은 뭐였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어디 있어요? 보시면 속력? 버스가 50km로 간다고 하고요. 걸어서는 5km로 간다고 하네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딱정벌레에서 속력 분의 거리니까요. 50분의 X, 5분의 Y가 그런데 보시면 총 시간이 30분이 걸렸다고 해요. 30분은 우리 2분의 1 시간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16, 그리고 50분의 X 플러스 5분의 Y가 2분의 1. 미지수가 두 개일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방정식 두 개 연립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것들을 계산을 하면 답이 X는 15, 그러니까 버스로 간 거리가 15km 되고요. 네. 걸어서 간 거리가 그리고 나서 1km. 그래서 15와 1이 있는 정답은 2번. 2번을 골라주시면 정확하게 이거 맞출 1분 수 걸려야 있다. 된다. 네, 이건 그러니까 연습하시다 보면 네. 머릿속에 그릴 수 그러네요. 있죠. 약간 미지수로 둔 다음에 그 표에 약간 대입을 해서 풀면 되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문제들이 연이어서 나올 건데요. 바로 네. 그럼 제가 다음 문제도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 과장님. 네, 이번엔 비 과장님입니다. 그러네요. 비 과장님은 7시에 집에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4km/h의 속력으로 걸어서요. 네. 5km 떨어진 회사로 출근하던 중에 네. 근데 지각할 것 같아서 8시까지 도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에 6km/h의 속력으로 다들 뛰었더니 일관성이 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뛰었더니 8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중간에 뛰었더니 8시 정각. 그러면 중간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6km/h의 속력으로 뛴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자, 1번 2.0km, 네. 2번 2.5km, 3번 3.0km, 4번 3.5km 중에 정확한 답 하나를 골라주시면 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감을 좀 잡으셨길 바랍니다. 네. 제발. 한 명이라도 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자꾸 시청자분들 이때쯤 되면 지금 좀 약간 좀 불쌍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저 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몇 번인가요? 답은 3번입니다. 제발. 3km. 답 아닌 것 같아. 바꿀 기회를 한번. 잠시만요. 제가 착각했어요. 이게 Y. 아닙니다. 정답이 3번이 맞고요. 그런가요? 제가 오. 일부러 쉽게 정확하게 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를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딱정벌레를 활용해서 네. 네. 그 거리와 속력 시간을 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표는 따로 준비를 안 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뛴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뛴 네. 거리를 한번 미지수 X로 둬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하셨을 건데 네. 그러면 전체가 5km라고 했잖아요. 전체 5km 떨어진 회사니까 그러면 당연히 걸은 거리는 뛴 거리를 뺀 5 빼기 X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서 그냥 X, Y로 놔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X, Y로 두셔도 되고요. X, O-X, X로 두셔도 되고 이건 계산을 연습하시면서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력이 나와 있고 속력은 뭐였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걸을 때 속력은 4km고요. 뛸 때의 속력은 6km예요. 그러면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4분의 속력분의 O-X. 그러니까요. 6분의 X. 자, 4분의 O-X와 6분의 X를 더하면 시간 총 1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8시 네. 정각에 지각하지 않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시 구하면 우리가 답 3.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푸셨을 거여가지고 네. 제가 뭐 빠르게 저도 정확하게 네. 잘 맞추셔 주셨습니다. 푸셨나요? 답이 3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네. 조금 한 가지의 개념을 더 알아야 되는 문제긴 해요. 제가 이거는 그럼 일단 상인가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에서 중상. 중중상 정도. 중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중상 문제인데요. 알겠어요. 하나의 개념을 더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속력이 가산되거나 감산되는 상황이 있는 문제예요.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우리가 배를 타고 길이가 32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요. 올라가는 이거 연어인갑다, 연어. 네, 연어 같은 느낌으로 강을 강산에.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강산에 있어요. 노르웨이 맞습니다, 노르웨이 맞습니다. 사람인가? 자, 네. 32km인 강인데 예. 32km인데 올라갈 때는 4시간이 걸려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4시간이 네. 걸리고 내려올 때는 2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배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고요. 자, 강물의 속력으로 보기 1번은 4, 2번은 6, 그러니까 6km/h겠죠. 3번은 8, 4번은 10.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리고 총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요. 길이는 알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정벌레를 생각하시면서 속력을 구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제가 또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좀 유추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그래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예. 왜 반말하시나요? 아니요. 뭘 제가 알려주세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아니죠? 네.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예. 힌트 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곡을 놀러 가면 네. 그러니까 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네. 한번 그 물 위를 그 강 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올라가죠. 잘 일상생활에서 잘 안 올라가지만 한번 예. 생각을 해보면 저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올라갈 올라갈 때는 때는 힘들죠. 그렇죠. 왜 힘드나요? 저항을 받아서요. 물의 그렇죠. 저항. 내려갈 때는요. 상대적으로 더 쉽죠. 네, 그렇죠. 왜 더 쉽죠? 어떻게 보면 물이 물이 밀어주니까. 밀어주니까 그 개념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속력이요. 올라갈 때는 물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빼기. 속력이 맞습니다. 속력이 느려지겠죠. 내려갈 때는요. 플러스요. 플러스입니다. 그 개념을 적용하셔서 유레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그 개념을 적용하셔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고 예. 이거 금방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희망을 봤는데 풀 강물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보셨습니다. 네. 네, 강물의 속력을 X로 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오, 네. 되게 똑똑하시네. 정확하게 지금 강물의 속력 X. 접근을 올바르게 야. 해주고 가셔서 네. 아까부터 되게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습득력이 좀 빠르더라고요. 네네. 저 옆에서 노래 부를게요. 강산에 거슬러 올라가는 노래를. 그거나 부를게요. 저는 배짱이처럼. 이름. 근데 아마 이제 실제 NCS 이제 지금 많이 그 주말마다 풀고 계실 건데요. 네. 요 정도 문제가 속력으로 나오면 평범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말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래요? 네, 요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력의 변화가 요 정도는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 미지수를 두고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이 느려지고 혹은 내려갈 때는 속력이 빨라지는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속력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구하셨나요? 예, 구했습니다. 저는 2번. 전 3번. 저 1번. 찍을 때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정답이 1번. 정말요? 이거 오늘 좀 되시는 날 오늘 같은데요. 날- 저 오늘 믿겠습니다. 복권 사야 하나요? 네, 오늘 단풍국 스타일.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배의 속력을 X 모르니까 강물의 속력을 Y 편하게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네. 올라갈 때는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강물의 저항을 받으니까 속력이 느려지죠. 그러면 어떻게 느려지냐? 배의 속력에서요. 강의 속력을 뺀 그 속력만큼 이제 올라가게 돼요. 느려지죠. 반면에 내려갈 때는요. 물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을 더한 것이 최종적인 속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시 딱정벌레를 생각해서 이 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거리는 32km로 동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속력을 보시겠어요? 올라갈 때는 물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집니다. 얼마만큼요? 우리가 Y라고 설정한 강물의 속력만큼 느려져요. 그러면 X에서 Y를 뺀 그 값이 올라갈 때의 속력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내려갈 때는요. 밀어주잖아요. 물만큼 더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강물,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더한 X 플러스 Y가 내려올 때의 속력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에. 올라갈 때는 더 늦게 가기 때문에 4시간이 걸리고요. 예. 내려올 때는 빠르기 때문에 2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이 연립해서 푼 요 공식은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거리가 32로 알 수 있잖아요. 거리는 구하는 식이 아까 딱정벌레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을 아까 살짝 딱정벌레에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32는요. 먼저 올라갈 때의 32는요. x-y 곱하기 4를 해서 나온 값이 되고요. 그럼 내려올 때의 32는요. x 플러스 y 곱하기 2 했을 때 3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했을 때 x, 그러니까 배의 속력이 12km, 강물의 속력이 4km 해서 정답은 1번 4km가 강물의 속력으로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표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네. 처음 지금 푸는 입장에서 좀 리바이벌 한다는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표로 지금 연습을 하는 중이고요. 네. 이게 조금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네. 머릿속에서 표를 그리셔서 그리고 그림도 머릿속으로 그리셔서 이렇게 바로 푸시면 아까 말씀드린 1분이나 1분 30초 이내로 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우리 나연 듭니다. MC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약간 교실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학 문제 이렇게 풀어주고 풀이 과정에 해보면 애들이 다 끄덕끄덕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 혼자만 끄덕끄덕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끄덕끄덕 저도 해요 일단은.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지수 씨는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같이 이해 못한 친구랑 같이 빵 먹으러 가요. 이제. 매점에 네. 그래서 약간 우리는 수학은 틀렸다. 약간 이런 느낌. 국어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네. 저는 늘 그런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필기 이렇게 열심히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 왜 그러세요? 그래도 오늘 다 맞추고 계세요. 오늘 되게 그 스코어가 네, 좋습니다. 스코어가 성적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1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합심해서 네. 다음부터 좀 문제 푸는 법 좀 같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좀 다음 만나볼까요? 문제는 이제 실제로도 좀 난이도가 앞선 문제들에 비해서 중상, 오. 조금 높은 문제여가지고 상은 아닌가요? 아직 상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네. 조금 더 어려워지면 상으로 될 수 있는데 네. 상으로 바로 가기에 앞서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한번 같이 풀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속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초속 7m의 속력, 그러니까 7m/s겠네요. 초당 7m를 가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또 탔습니다. 네. 그런데 가다가 모자를 강물에 떨어뜨렸네요. 오.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걸 바로 안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다가 35초가 지난 후에 알아차렸습니다. 늦게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 배를 바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내려가 모자를 발견하고 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배를 돌려서 하루 쪽으로 내려가 모자를 건져 올릴 때까지의 걸린 시간. 그런데 유속, 아까 말한 강의 속도는 2m/s, 2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과연 우리가 몇 초 만에 모자를 다시 챘는지 그 걸린 시간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 설명부터 어렵죠.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풀고 보면 굉장히 또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이거 풀고 나서 제가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속력은 7m고 맞습니다. 거리는 몰라요. X. 네. 속력도 몰라요. X. 속력은 7. 나가나요? 배의 속력은 배의 아. 속력 7 그리고 강물 7. 속력은 2라고 제시가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속력분의 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우리 아까 딱정벌레 계속 강조드리는 그걸 감안을 해서 딱정벌레. 그런 노래 그런 노래였군요. 개똥벌레죠 원래. 아, 개똥이네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럼 제가 바로 아니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요. 네. 힌트 하나만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 몸 동작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동작이요? 자,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딱 우리가 떨어뜨렸어요. 모자를 떨어뜨린 지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모르고 35초 동안 계속 배가 올라갑니다. 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35초 곱하기 속력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속력은 얼마일까요? 그 속력은 7 강을 플러스 거슬러 2요. 올라갑니다. 7 플러스 2요. 강을 거슬러 7 올라가요. 마이너스 2. 맞습니다. 7-2. 그럼 과연 그 거리 근데 정말 잘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만큼 거리를 구했어요. 35초가 지나서 모자가 없네. 다시 네. 배를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35초 동안 올라가는 동안 그 모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모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떠내려가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 떨어뜨린 지점에서 35초 우리가 올라가는 동안 35초 동안 떠내려가요. 얼만큼 떠내려갔을까요? 이건 얼만큼 속력 떠내려갔을까요? 곱하기 시간이요. 맞습니다. 그게 얼마일까요? 지금 그러면 175m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떨어뜨린 지점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35초 동안 떠내려가요. 네. 근데 어떻게 모자가 발이 달려서 떠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럼 물의 흐름, 물의 속력은요? 2m/s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떠내려간 거리는 2 곱하기 35, 70m가 돼요. 자, 이 총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아까 우리 배가 올라간 거리 175m.
내려간 거리, 이걸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가 가장 큰 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빨리 그리셔도 되고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또 말씀이 없어지셨는데 죄송해요, 저는 진짜로 잘하고 싶어요. 175m. 근데 알아요. 이게 네. 175m고 그러면 맞습니다. 175m 그다음부터 맞습니다. 제가 약간 그거 했어요. 놓쳤어요. 175m 올라가는 동안 네. 모자는 얼마만큼 내려갔을까요? 흘러서 우리가 175m 올라가는 더 동안 해줘야 되죠, 속력을. 유속에. 7m 플러스 2, 5m. 모자는 발이 달리지 않았어요. 모자는 알아서 물에 모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려가요. 아, 그럼 70m 떠내려갔네요. 맞습니다. 70m를 떠내려가요. 어, 우리가 올라간 거리, 모자가 내려간 거리, 총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거리가 245m가 맞습니다. 245m를 따라잡아야 돼요. 네. 잘한다. 지금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예. 정말 네. 이거 중상 난이도인데 네.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답 3번 아닌가요? 답 3번? 답은 3번이 아닌데요. 아쉽게도 마세요. 아쉽게도 답이 3번이 아닌데 245m. 네. 근데 정말 지금 맞게 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근데 알았어요, 이제. 7 어? 플러스 2, 245, 9. 맞습니다. 아유, 나연 MC 없었으면 없을 거예요. 정말로 저도 치면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정확하게 풀고 계시네요. 25인 것 같은데요? 좀 계산이 좀 아쉽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풀어주셨는데 네. 플러스. 정확하게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동료가 틀리는데 기분이 좋죠? 보기가 네. 2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아나운서님 두 분이 하나씩 지워주셔서 전 1번이요. 아쉽게도 정답이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 4번. 4번이라고요? 왜죠? 아까 잘 구해주셨어요. 245m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더해지죠. 빨랐죠. 더해지죠. 그럼 배의 속력 내려갈 때 플러스 배의 2요. 속력 그럼 얼마입니까? 9m. 9m입니다. 이거 나누기 하는 거 아닌가요? 245 나누기 9 아닌가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우리가 배를 타고 빠르게 쫓아서 내려가는 동안 그러니까. 모자는 얘가 가만히 있나요? 떠내려가는구나. 얘가 떠내려가는구나. 또 모자도 떠내려가는구나. 똑같이 2m씩 떠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 점을 똑같은 시간이 감안해 걸리구나.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9m로 낫네요, 문제가. 문제가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네. 말씀드리려고 한 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네. 낚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러네요. 쉽게 그냥 외우실 수도 있어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서 잡는다. 음. 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금 풀어봤잖아요. 비슷한 문제를 시험장에서 접하게 되면 뭐야 이거 그때 우리 같이 골든벨에서 풀어봤던 문제잖아. 이거 낚이지 말아야지 하고 올라간 만큼 내려가서 4번을 찍으시면 뭐 3초 만에 답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중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 어떤 어떻게 경우가 될까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가 물의 속도가 유속이 2m인데 내려갈 때 갑자기 3m로 바뀐다라든지 아니 뭐 노를 아이고. 저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아니면 빨리 주셔야 돼요. 땜이 아니면 박수가 됐다든지. 모자가 한 10초 내려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아, 10초는 내려가는데 하필 그곳에 25초만큼은 그렇죠 걸려서 안 내려가는 상황.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은 단순하게 단조롭게 나와 있으면 바로 우리가 고민할 것 없이 올라간 만큼이 답이다라고 해서 4번을 풀어주시면 4번으로 찍어서 넘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한 10분 정도씩 소요를 하고 있는데 다음 문제는 일단은 맛쌤이 풀이 과정만 좀 알려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풀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열차 같은 게 달리는데 열차가 터널이나 어떤 도로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지날 때까지의 그 길이라든지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바로 그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일정한 속력으로 열차가 달리는데 길이가 1800m 터널 그리고 600m인 철교 각각을 완전히 지나가는데 터널은 80초, 철교는 30초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길이는 몇 미터일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 이거 바로 한번 그림을 보면서 풀이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자,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열차를 타고 있는데 열차가 어떤 터널이라든지 철교를 완전히 지나게 돼요. 우리가 여기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지난다. 이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어떤 거냐면 자 열차가 모르니까 그냥 X로 둘게요. 터널을 진입을 합니다. 완전히 지나는 건 그냥 앞에 첫 칸이 얼굴을 빼꼼 내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나려면 마지막 칸까지 딱 넘어가는 터널을 벗어나는 그런 시점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리는요. 자 거리는 터널의 거리는 1800m에다가 열차 길이를 간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철교회 같은 경우에는 600m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나기 때문에 600m에서 x를 더한 값 그리고 속력, 시간을 이런 식으로 또 이 딱정물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 표를 구하는 거는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개념 완전히 지날 때는 그 몸체 자체가
밖으로 벗어난 마지막 열차 칸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걸 기억을 하신다면 이 문제도 좀 연립해서 바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목소리가 약간 작아지실 것 같은데. 끄덕끄덕은 잘해요. 네. 예, 일단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셨겠죠. 뭐 빨리 이해하시고 그렇게 터널 안에서는 일단 휴대폰 잠깐 안 터지죠.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들 네. 한번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제풀이 함께한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NCS 완전 정복을 위해 애써주신 더백스터디의 마미인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저희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어머어머 대박. 채용의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용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네, 저희 계속해서 진행할 순서는 채용 알림장고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취준생 A도 잠시 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부산시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전자기술사에서 전기 전자장비 기술 영업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애니케어 솔루션에서 전기기기 제품 개발 기술자를 모집합니다. 5년 이상의 경력자분을 모시고 있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인셀 주식회사에서 회계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7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은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코아 IT에서 PC5회 유지 보수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2,800만 원,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찾아서 떠나는 순서입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떠나봐야겠죠. 오늘은 네. 빛골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주무관님,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가지고요.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네,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 들어왔어요. 어떤 저는 운동 이제 하세요?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네. 하루 2만보 걷기. 오. 2만 보면 네, 참 2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만보 걷기도 굉장히 쉽죠.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주무관님 일단 네. 오늘 채용 소식 함께 만나볼까요? 네, 지금도 걷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강주청 일자리 발굴팀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 업체인 EHS 기술연구소 주식회사입니다. 성면 조사 및 측정,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감리,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인허가 대행 서비스 등 업무하실 직원 2명 모집합니다.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화학공학, 환경화학 전공자나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4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15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산업위생이나 환경 관련된 채용 공고로 시작해봤고요. 많은 관심,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전남 광양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강병로에 위치하고 있는 직진시설, 소든 설비, 환경 컨설팅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DCI입니다. 제철 설비 점검, 보수, 농역 작업 업무 수행하실 직원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3,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접수 마감은 10월 말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10월 말까지 진행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2019년 11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하기, 21일 자기개발 능력 향상하기, 26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광주에 사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지원하셔서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 지역은 또 어떤 네, 지역인가요? 이번 지역은요.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볼 텐데요. 네. 서울고용센터의 조인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조인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하루가 다르게 날이 쌀쌀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평소보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송 세무회계에서 회계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기장업체 기장, 결산, 조정 및 자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무관하 1년 이상 6년 이하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주 5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됩니다.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어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에서 6년 사이 회계사무원 총 2분을 채용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사랑드림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3대 이상 대졸 이하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사회복지 계열 전문가, 운동자, 소자, 작성 가능자, 경력자 등을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는 월 19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시어 방문 지원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고요. 급여는 월 190만 원 정도.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통상의 근무 시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서울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 설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제의 취업특강이 서울고용센터 4층 단기 특강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취업특강 프로그램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광주하고요. 서울로 가봤습니다. 네, 청년 실업이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취준생들의 마음속에서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취준생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인데요. 오늘도 역시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말을? 지난 주말에는 전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집안에 결혼식이 네, 있어서. 맞습니다. 참석을 했었고 예. 어제는 이제 열심히 근무를 했죠. 요즘 날씨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미세먼지에다가 일교차에다가 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기상캐스터로서의 미세먼지 앞으로 더 심해지나요? 네, 사실상 이제부터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마스크도 미리 많이 쟁여두시고 좀 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강지수 캐스터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마스크가 좀 남겠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좀 모자라거든요. 여기 좀 이렇게 맨살이. TMI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현재 기업들 중에서는 CJ와 삼성만이 인적성 필기시험이 남아있고요. 금융과 매체널로 불렸던 지난 19일에는 한국은행과 KDB 산업은행 그리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필기시험 및 인적성 검사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 일요일 27일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구직자들이 필기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대비를 시작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번 면접의 경향에서 가장 또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었던 게 AI 면접 도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면접관의 성향이나 선입관을 좀 탈피를 해서 네. AI 전형 도입을 해서요. 좀 객관적인 방식으로 구직자를 뽑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럼 어떤 기업이 도입을 했어요? 이게 당락을 좌우할 만큼 좀 중요한 건가요? 네, 이번 채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아무래도 KT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AI 공채 전형에 AI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특히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적성 검사를 AI 기반 인적성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 전형은 지원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문제를 풀거나 혹은 전략 게임을 수행하면요. AI가 뇌신경 과학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개인 역량을 분석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KT 그룹 말고 또 어느 기업이 이렇게 AI 면접을 진행하나요?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롯데그룹인데요. 네. 소수 계열사만 시범으로 진행했던 AI 전형을 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룹 측은 AI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기업이 설정한 인재산과 직무 적합도를 매칭을 해서 평가 데이터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 공공기관에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I 면접을 도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뭐 금융권이나 공공기관까지 뭐 AI 채용 도입이 시작됐는데 뇌신경과학 알고리즘이라니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취준생들의 걱정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도 취준생들의 생각을 좀 엿보기 위해서 사연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사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하기까지는 AI 면접은 없을 남자 줄 목소리인가요? 알았는데 남자 목소리. 올해부터 기업들이 차차 도입을 시작하면서 저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공정성이 좋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너무 모범 답안 위주로만 책정이 되지 않을까, 과연 나의 진정성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 의견 우리 예. 구호 씨가 읽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업에서 AI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스터디를 들어야 하는지 요즘 AI 면접 전략도 많이 나오던데 아직 초기라서 믿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라는 여성 취준생 A씨의 사연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AI 면접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인 네, 당연히 것 그런 같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네. 들면 좀 어떻게 좀 여기 발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변해 주시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제 저희가 자리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예. 우리 모두 스스로 구직자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눈앞에 화면이 있다는 가정하에 화면에 곧 상황문이 제시가 될 겁니다. 네. 이제 30초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하시고요. 발언 30초요? 시간은 90초를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 두 분께서 간접 경험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가요? 그럴까요? 전가요? 예. 두 분 다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1교시 네. 문제를 좀 못 풀었던 거 만회를 할 수 네, 있는 만회를 할 수 그런.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나운서잖아요. 그래요.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요. 얘기하면 원성 너무 까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두 분께 실제로 네. 구직자들 공감을 할 수 있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0초 동안 답변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내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네. 다른 친구가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귀뜸합니다.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30초 시간 있는 그러면 거잖아요. 네, 30초. 친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떨어졌다고 귀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그럼 해보겠습니다. 오. 네, 시작해 주시죠. 친구야. 말씀하시죠. 네. 네, 친구야, 너가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축하를 해주려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안쓰럽게 느껴진다. 너가 이렇게 귀띔까지 해주는 과정도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간다. 앞으로 그런데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취업에 몇 번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너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런 과정을 얻는 거니까 크게 상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음 교육 씨도 한번 답변을 저랑 해보실까요? 비슷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네, 얹어가지 일단은 마세요. 친구야, 동수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우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누가 먼저 취업을 하든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누가 앞으로 더 롱런하고 누가 더 좋은 회사 들어가는지 중요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붙은 친구보다 나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축하해주는 너의 그 풍모, 대인배적인 기질이 나는 너를 훨씬 더 좋은 길로 이끌 거라고 본다. 존경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친하게 지내자. 성공하면 나 무시하지 말고 고마워 사랑해 정도. 뭐 이건 격려가 아니고 사랑 고백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착각이 들긴 하는데요. 너무 사랑한다, 존경한다 하면 그러니까요. 왠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잠시나마 네. 간접 경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네요. 네, 생각보다 네. 굉장히 어렵고 막상 사실 이런 말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오그라들어서 맞습니다. 잘 안 하는 편인데 과연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될지 평상시에 좀 표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한 20초 남짓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50초 넘기신 것 그래요?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근데 90초 동안 얘기를 하려면 사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좀 기승전결이 있어야. 내가 너랑 저번에 너 한 반년 전쯤에 어. 너 이런 꿈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나 그거 기억하는데 난 너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꿈 이룰 거라고 본다라는 식의 그런데 약간 좀 그렇게 너무 스토리텔링이면 진정성이 또 없다고 좀 AI가 가식처럼 또 보일 수가 있을까요? 평가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나요? 토익 스피킹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뉴스캐스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들 반응을 살펴보면요. 네. AI 면접 응시가 호랑이 면접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떨린다라고 오. 답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취준생들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쓴 책이라든지 네. 혹은 취준생들의 블로그 후기 그리고 취업 전문가들의 유료 특강 등을 통해서 이른바 AI 공략법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공략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마이다스 IT라면 저희 이번 인적자원 그러니까 이거- 개발 컨퍼런스에서 네. AI 그 면접에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이 마이다스 IT라서 네, 미국 맞습니다. 기업에다 한번 물어보셨다고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은지? 네, 실제로 국내 단독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올해까지 총 1,000개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이다스 회사요? IT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런가요? 네, 개발사에서 말하고 있는 AI는 공통 질문과 함께 상황 대처 그리고 심층 대화의 답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그러면 답변 내용보다 뭐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정성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답변 내용을 평가하는 대신에 AI는 응시자의 얼굴 표정이나 혹은 안면 색상 변화,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크기, 음색 등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응시자의 모습이 자연스러운지 분석을 해서 호감도 지표를 도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까 교육 씨 말대로 막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보다는 정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말하느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중요하네요. 그런 법칙도 있잖아요.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아는 거 하나 또 나왔는데 뭔가요? 말의 뭔가요? 내용보다 뭔가요, 그게? 목소리나 뭐 휴지나 이 말한 것들, 억양이나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의 더 90% 중요하다. 이상을 차지한다. 뭐 이런 법칙에 대한 네, 내용들 알겠습니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주식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